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국민청원 동의율이 2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6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버 안정화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올려서 그때 또 캠페인을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 뭐 이번 결과가 잘 안 나와서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환경이 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계속 많이 동참해 주시고 이번 캠페인은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세 유예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시스템 기반이 좀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년에 이제 내다 보니까 그냥 편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를 몇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자, 가산자산으로 수취한 해외 원정진료 대가로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후 차명 계좌를 통해 수백억 원을 쪼개서 현금 인출을 했다. 자, AI 시국의 과세 당국에서 국세청에 1년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은 어마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세를 잡고자 해서 진짜 제일 많이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부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이 돈을 잘 이렇게 꼼쳐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하면요, 제가 저번에도 실시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걸 국내로 제발 갖고 오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서 요렇게 간 다음에 요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분할로 하면 이게 횟수가 100만 원 이하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론상은 틀린 게 아닌데 인출하게 되면 인출 부분에 있는 횟수도 다 리스트업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횟수 구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걸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 사람이 그런 측면까지를 너무 국세청을 거의 어찌 보면 뭐 나쁜 말로 뭐 아니 개밥처럼 봤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걸려가지고 이번에 대부분 과세를 꽤 많이 받았고 소득세 탈루 부분도 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이제 피해 나갈 수가 없다. 왜냐? 이제 다음 시대에서는 AI가 접목된 국세청이기 때문에 엄청난 아이템을 들고 이제 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 피해 나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꼼수를 쓸 거라고 하면 AI가 모르는 새로운 아이템 기반으로 탈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기존 인터넷에 떠도는 데이터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유형 아니면 국내에서 제발 돈을 갖고 와서 할 생각을 접어두세요. 네. 그냥 해외에서 쓰고 해외에서 처리하고 해외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국내로 갖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네일 내용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이클의 완주함에 있어서 현 시점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구나 이 초반에는 되게 열정이 가득하다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한 중간 정도 오면 대부분 이탈을 많이 하고요. 한 요 정도 한 8, 90% 왔었을 때 대부분 포기를 해서 갑니다. 뭐 거의 임박까지 왔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거의 다 도달 직전에 그만두시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 2019년도 때 대부분 저희 구독자님의 일부분도 거의 다 이탈하고 넘어가셨습니다. 그만두셨죠. 그리고 나서 20년도 넘어가고 21년도 때 폭발적으로 한번 큰 장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에 있는 형태에서는 결국에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았던 자들만 이 시장에서 계속 남아있고 이 고통도 이겨내야 투자라는 것이지, 투자가 즐거움만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끈기와 인내도 좀 같이 있어야 그 다음에 성취감도 같이 주는 게 투자 시장이거든요. 근데 내가
솔직히 말을 해서 내 입맛대로 투자 시장이 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죠. 더 쉬운 길로 가면 되죠. 근데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번 구간 때도 잘 한번 되돌아보면서 길고 오랫동안 투자를 하려면 이런 과정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의 사이클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옵니다. 이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좀 답답할 수는 있어도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13년도 때도 그래왔고 17년도 때, 21년도 때, 그 다음에 지금에 있는 위치입니다. 항상 전고점보다 더 갔습니다. 전고점에 지금 계속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형태에 있는 순유출 부분이 최종으로 마감이 좀 되었는데요. 여전히 GBTC에 나오는 물량이 좀 나왔고 오히려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쪽은 순유입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도 좀 조정이 좀 더 나와주긴 했지만 볼린저 밴드에서 좀 더 나와주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맥디 그러니까 MACD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이거를 수치값을 대부분 이제 조정을 하는데 좀 더 수치값을 좀 더 구체하게 이렇게 딱딱 구체하게 선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싶다. 그리고 단기적인 단타형으로 좀 쓰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 세팅이 대부분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12, 26, 9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12, 26, 9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걸 6을 62, 9로 바꿔가지고 쓰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통상 기본값인데 이 기본값 대비 12, 26, 9가 요게 기본값인데 이게 좀 애매하게 선이 좀 표현이 안 되는 구간을 이걸 좀 더 빠른 구간에 있는 선 그러니까 62, 9로 좀 더 당겨가지고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게끔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더 확인하기가 편한데요. 장후 동시효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자 기존에 이제 이걸 반대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좀 더 열어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반대로 보게 되면 어떤 구간대가 나오게 되냐면요. 자, 기존에 있었던 패턴에서도 이걸 패턴 학습을 반복으로 머릿속에 계속 암기하고 또 암기해서 이런 구간대가 나왔을 때 반복으로 써먹으면 거의 확률이 꽤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대부분 트레이더 구간에 연습하셨던 분들은 반복 학습이 좀 잘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려져 있어야 좋은 결과값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맥디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0 기준점으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위에 있으면 좀 더 강세이고 밑에 있으면 좀 더 약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0 기준점으로 좀 더 마이너스 폭이 좀 더 많이 나오는 맥디 현상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추세가 좀 더 약해지겠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0 값보다 더 위에 있으면 앞으로 좀 더 강세장이 더 많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이 크로스선에 있는 이런 패턴 곡선 주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강세가 어느 정도 오래 갈 거냐 아닐 거냐도 이 크로스 패턴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아주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크로스 구간이 너무 일찍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또 크로스 구간이 생각보다 깊이 있게 파였다. 이거는 살짝 스치고 들어간 거와 이건 좀 많이 파였죠.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너무 살짝 걸쳐져 있으면 좀 더 오래 가고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들어가서 크로스가 됐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강세가 남아져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걸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현상을 보게 되면 맥디는 어떻게 볼까요? 마찬가지로 아직 이 선과 이 선이 교체가 되지 않았죠. 통상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좀 더 내려갈 확률은 조금 더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추세 기반용으로. 그리고 맥디는 웬만하면 뭐 단타성 형태로도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추세 기반용이 좀 더 확률상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 좀 더 짧게 구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게 된다고 하면 한 번은 교차가 나왔지만 이거가 계속 올라가는 패턴이 계속 나왔죠. 이걸 반대로 보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좀 더 약세가 나올 확률은 좀 더 열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부분 241선하고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일봉에서는 그렇게 나오고 6시간 봉으로는 961선에 이제 거의 근사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빠른 돌파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또 지지부진하면서 한 번 더 내려갈 확률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번 조정도 저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있었던 요 패턴 구간, 요 패턴 과거의 정고점 구간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제가 하반기에 추가 매수를 할 생각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조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 부분을 좀 꼬집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올린 시점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만큼 유동성을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에 있는 금리 위치를 보게 되면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뭐 대출 비중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모기지 금리 그런 형태를 본다고 해도 진짜 이 뭐 거의 금리가 미친 듯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돈의 여건은 24년도 1분기 때 저축률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면서 더 이상 이제 자금이 선택과 집중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 돈은 대부분 빅테크 쪽으로 갔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 시장 공포 조성과 이제 나머지에 있는 그런 뭐 약간의 이제 문제점 같은 거를 한번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가 있냐? 빠르면 이번에 7월 달에 배상받은 부분인데 이게 기간에 있는 물량은 대부분 이제 개인 물량하고 나뉘어서 되게 되는데요. 이제 기간에 있는 물량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개인에 있는 물량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 65,000개 정도가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판매될지가 이번에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 이제 종료 5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ETF가 이제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 결과값도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정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형태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요즘은 이제 뭐 원형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형적 사고라는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이제 좀 더 이런 상황이 나한테 좀 힘든 구간이라고 해도 이 힘든 걸 어떻게 생활을 시킬 거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구간 너무 힘들다. 이거 시장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차피 우리 비트코인 계속해서 투자했던 구독자님들이고 어차피 이 시장 계속해서 더 좋게 보는 건 이미 기정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구간에 추매하는 구간이구나, 나한테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도 좀 주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